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5분 수필, 솔리마 시대의 낭만. 15시 35분 종합편집, 청춘 그 부름을 새겨 안고. 15시 50분 집중방송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두 번째 분입니다. 16시 6분 단상 원안의 쇠사슬. 16시 10분 로카시랑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유럽 지역 예선 경기 중에서 우크라이나 팀과 프랑스 팀 간의 경기입니다.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작세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뭐야? 아니.
하마터면 알찬이 네가 큰일 날 17시 뻔했구나. 25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인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난 창세처럼 달콤한 생긴 귓속말. 착세란다. 17시 53분 소개 편집물. 색종이로 무엇이나 만들어요. 코끼리 만들기. 18시 23분 소개 편집물. 두뇌 산골 우시군을 찾아. 18시 43분 소개 편집물. 병사들이 자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18시 52분 특집 세계적인 재자원화 기술 8번째 분입니다. 19시 3분 특집 전통은 이렇게 계승된다. 한 사회과학자의 수기. 19시 37분 소개 편집물. 대상설비 생산의 박차로.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29분 특집 푸른 숲은 전한다. 저는 노동계급 속에 들어와서 주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한다면 세상에 못 해낼 리 없고 무서울 곳이 없다는 것을 생활을 통하여 21시 2분부터 조선예술영화 8년대 정치위원 후편을 보시겠습니다. 정치위원이었던 김이 22시 5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천리마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던 1960년대 전반기를 형상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던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대호가 노래를 부르며 대동강 유보도의 무도회장에 찾아오는 대목에서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처녀들이 교대를 마치고 집단적으로 군중무용을 하려고 오는 것이었다. 노동자 처녀들은 곧 조이들끼리 무언을 짓고 둘씩 짝을 지어 국립교향악단 소편대의 무도곡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이채로와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천리마 기수들은 대중적인 혁신운동을 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과 함께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었다. 노래와 춤은 그들의 집단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신심과락관에 넘쳐 집단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금도 그들은 와서 휴식의 저녁을 천리마 기수답게 즐기는 것이었다. 흥겨운 곡조와 장단에 맞춰 신나게 춤 동작을 펼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방불하게 안겨와 마음이 잠옷 흥그러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춤판 장면은 천리마 시대를 형상한 작품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으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게 되니 유달리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쓴 작가 선생을 찾아가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 시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황해제철소에 실습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바람을 쏘이는데 예술 소조원들이 이제 북과 선풍금을 들고 이제 그 마당 앞에 크게 솟아 있는 그 나무 밑에 와서 이렇게 풍작거리기 시작하니까 그 합석에 있던 처녀 총각들이 나와서 춤추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저렇게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 저렇게 춤 이렇게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이거 보니까 그 어제 춤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피곤해하긴커녕 힘이 넘쳐서 웃으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밤 가는 걸 몰랐습니다. 밤을 모르고 일했다 이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낭만으로 들끓는 이 현실이야말로 천리마 시대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적 낭만은 천리마 시대의 시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낭만은 천리마 시대의 시대상.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이었습니다. 시대상이란 일정한 시대를 특징짓는 모습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럴진데 우리 저국 역사에서 가장 긍지 높은 천리마 시대의 특징이 혁명적 낭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깊습니까? 꿈도 많고 포부도 컸던 그때의 인간들. 그들은 창조로 보람찬 오늘과 내일에 대한 낙관을 노래와 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형상한 작품들에는 의뢰의 쉴 참에 흥겨운 오락회나 춤판이 그려지곤 했습니다.
확실히 청년들의 활무대야. 한번 키를 잡고 냅다 달고 싶어. 전 세계를 말이야. 그래요. 며칠씩 아니 몇 달씩 달려가요. 참으로 천리마 시대는 집단주의와 함께 낭만이 넘친 시대였습니다. 결코 여유가 있거나 생활이 풍족한 데로부터 생겨난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안팎의 정세로 보나 물질 경제 생활 형편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지금에 비할 바 없이 어려웠던 그때였습니다. 낭만은 훌륭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지향에 기초한 감정입니다. 천리마 시대에 산 사람들은 실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를 받는 한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필승의 신념을 뼈에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밑에선 봉선화의 처량한 곡조에 불우한 신세를 담던 인민에게 참된 삶을 안겨준 고마운 품. 너와 나 모두가 친형제가 되어 뜨거운 정을 나누는 꿈같은 세월. 바치는 땀방울이 긍지로 빛나고 내일은 더 좋으리라는 확신. 이런 체험과 감정으로 충만된 가슴들에 어찌 희열이 넘치지 않고 분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춤에 담고 노래에 담은 천리마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슬처럼 맑은 대동강 물결 위에 무지개 마냥 아름답게 솟아난 옥류교를 노래한 옥류교 원로.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 불리우고 있는 이 노래는 천리마 시대 창조물인 옥류교가 준공한 직후에 창작된 명곡입니다. 그렇게 천리마 시대는 창조와 건설이 그대로 노래와 춤으로 되었고, 노래와 춤은 새로운 노력적 성과와 기적을 낳는 시대였습니다. 시대의 벅찬 분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저곡이 부르는 것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감높이 수놓았습니다. 낭만은 열정을 낳고 담력과 지혜를 낳습니다. 남들 같으면 100년, 지어 수백 년이 걸리던 공업화를 단 14년 동안에 이룩한 것도 그 낭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휩쓴 열정과 낭만 속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창조된 천리마 시대. 우리 체육인들이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천리마 조선의 축구 신화를 창조하고 제1차 신흥세력 경기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연이어 세계 신기록을 세워 온 나라를 들썩하게 한 것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낭만이 천리마 시대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들이 몰려든 혁명의 바탕을 억세게 틀어잡고 오늘의 진군길에 나선 우리 앞에 전 세대들의 모습이 불멸의 군상처럼 서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가리라. 가는 앞길에 시련과 도전이 많아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웃으며 가리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보람찬 청춘의 자랑은 그 어디에 있는가. 이훈의 자욱을 세련 그 길에 있네. 높은 연기 풍강 넘으며 구슬 땅 맞춰 싸운 언제와 철탑이 없다면 그 어리 자랑을 말하랴. 보람찬 청춘의 자랑은 그 어디에 있는가. 고난을 맞받을 곳그 길에 있네. 하늘에 불보라 날리며 기적을 걸쳐 세운 공장과 거리가 없다면 그 어리 자랑을 말하랴. 우리 언제나 바쁘답니다. 싱싱 달리는 그 배처럼 밤을 새고 일해도 속처지 않아. 우리 마음 오늘도 달려가네. 젊음은 그 백열차. 우리 언제나 바쁘답니다. 싱싱 달리는 그 뱀처럼 일해도 굳는 곳 우리 등치로 질풍같이 빠르게 달려가네. 젊음은 그 백열차.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인생이 가는 길 보는 길에 청춘은 금같이 값비싼 시절 숨겨라. 심장이 꽃을 피울 때 청춘은 한생을 대신거하지.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을 가리게 살자. 한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 어머니 땅을 위해 적은을 위해.
노래에도 있듯이 누구에게나 청춘 시절은 금같이 값비싼 시절입니다. 한 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청춘 시절. 정말 이 귀중한 시절을 후회 없이 보람있게 떳떳이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용약 달려나가 넘치는 힘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초리기지 황초리 새 세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당제 8차대야 당수학년에 8기차 전원이 결정을 높이 받들고서 지난 3월에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김진 청년대학교에 탄원 진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 청년대학교들이 에너지 전략형 산설법 영항로 건설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자그마한 건물이나 짓던 다육대가 보다시피 이렇게 둥지 큰 건물을 맡아 안고 자기 힘으로 보란 듯이 일도 세우고 있습니다. 초리기지에 용약 탄원 진출한 그날 자신들이 받아하는 탄원 증서를 도움는 용예와 긍지로 서기하는 이들입니다. 하기에 이들은 솔리마 시대 애국 청년들이 발휘했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용광로 직장 수리장 건설과 문용 기중기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주체철 능력 확장 공사의 어렵고 힘든 공사 과제를 맡아 안고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분발해서 이번에 맡은 대상건설을 기한 전에 무조건 끝내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올해 하게 돼 있는 공사를 이 숙달 안에 끝냈습니다. 귀중한 청춘 시절을 조국의 부강본영을 위해 아낌없이 다 바치는 것을 더 없는 긍지와 영예로 여기고 투쟁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 속에는 촌송 청년 탄광 김혁 청년 돌격대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탄광의 첫 김혁 청년돌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덜격대 대원들이 속탄 생산을 위해서 뛰던 모습이 정말 전의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세대 차례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발휘했던 그 정신으로 안고 제일 힘든 전선을 맡아가지고 우리 덜격대가 탄광에서 제일 먼저 용관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막장 조건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안반질이 얼마나 굳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용관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집단의 단합입니다. 진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또 다음 교대를 위하여 정말 1인 마음을 안고 사니까 속탄 생산을 높이는 방도도 나고 기술력 신안도 많이 나오고 탄광 쪽으로 앞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다음 교대를 위하여.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청춘 시절에 발휘했던 그 정신은 오늘도 우리 세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녹디고 있습니다. 우리 예단에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대 청년 돌격대원들은 지난 35년간 땅 앞에 결의다진 인민경제계획들을 단 한 번도 듣친 적이 없습니다. 이 듣친다는 말 자체를 우리 모릅니다. 예단은 서대별, 중대별, 대대별 사회적 경쟁을 활발히 벌여서 지난 5월 31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150%나 넘쳐 수행했습니다. 이 기세로 나가다면 예단은 민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됩니다. 우리 고산지는 저개방 전쟁 시 우리 수령께서 여기 최고사령부를 종하시고 재진격의 작전을 펼치신 육사의 땅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전쟁 노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대들이 필요서 지킨 우리 고산진을 더 잘 꾸린 데서 우리 청년작업반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당면하게 지금 우리 군주가정책이 집행한 데서 관리공들이랑 처구부교랑 다 합심해서 제일 앞장서 집행해 나가게끔 이제 앞으로 2중 3대명 불기를 쟁취해가지고 농장에서 범벅이로 꾸린 데서 우리 청년작업반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문주가 이쪽으로 제일 지력이 낮은 땅을 자신에서 맡아서 합니다. 농사를. 땅 토양 조건이 찰진흙기가 많기 때문에 땅이 세서 첫째는 농가리 할 때도 힘들고 깊이가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름을 많이 내냅니다. 땅 타발할 게 있으니까 땅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땅도 재구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맡은 농사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서로 배워주고 배우고 하면서 농사를 해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분주 안의 모든 동맹원들을 농장의 주인구질을 할 수 있는 실력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청년들이 끓고 있습니다. 당의 부름이 청춘의 열정으로 화답하며 피 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밝은 미래로 조금은 달려가라. 우리의 청춘 영혼이 이 땅에 새겨지니 가족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그렇습니다. 한 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청춘 시절에 우리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며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 우리 저국은 더 젊어지고 부강저국 건설은 더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각종 변이 비루스들의 만연으로 코비드-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전염병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9월에 들어와서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3.3배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의 각각 25%, 2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9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매일 3만여 명의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비루스 전파에 유리한 겨울철에 들어서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계절성 호흡기 질병들이 동시에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수가 지난 2주일 동안 1,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원 환자의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관계자는 자국이 가을철에 현재의 보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파동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감염자는 410만여 명이고 9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12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각각 23%,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14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2,658만여 명, 사망자 수는 466만 1,3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쫌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부문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춰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여국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초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손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질보장은 곧 당에 대한 충실성이며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이것이 여기 함경남도 신흥군 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의 하나 같은 관점이며 일본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인민군 신동위 소속 부대가 맡은 살림집 건설장입니다. 이곳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은 공사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그를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들을 면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질 보장을 위해서 1, 3차에 걸쳐서 공정 대비해서 조시사반이 기초해가지고 시공들이란 역할, 설계원들이란 역할을 높여가지고 건설한 기술 지도를 각각 시공하는 데 기모를 받고 시공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화 평가를 질 보장의 첫 자리를 놓고 추궁하고 비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당과 인민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검증받는 계기가 되도록 총화 사업을 엄격하고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손식 정치 사업도 격식과 틀이 따로 없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군들이 인민에 대한 이 사랑과 헌신적 복무 정신을 들고 살림집마다의 자기 온갖 정성과 헌신의 노력을 다 바쳐 나가도록 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운파군과 김책 씨를 비롯해서 지난해 콧물 피해를 입었다가 우리 당의 운정석에 새 집을 받아오는 이런 고장들에서 입대한 우리 군인들이 고향 자랑 모임, 또한 고향의 부모들이 보내온 편지 톡보 등 여러 계기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수 있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항해북도 은파군입니다. 지난해 콧물 피해를 받고 폐허로 됐던 고향 마을이 경련은 최우선의 사랑 속에 천지백되는 모습을 텔레비전과 부모님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향 마을처럼 여기 신흥 땅에도 사회지 승경마을을 펼쳐놓고 떳떳이 고향 마을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여기로 달려나왔습니다. 비록 내가 낯선 고향 마을은 아니지만 호남을 한 삽을 이기고 또 블루크를 한 장 쌓아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안고 먼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어떤 공법상의 요구에 앞서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건설물의 질을 보장해 나가고 있는 이곳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입니다. 이 길은 이곳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복구해 놓은 신흥군 원흥기술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입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길이지만 여기에도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하는 우리 군대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콧물 피해로 이거 도로가 수십 미터 가량 움푹 패여서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뻔히 보면서도 저쪽으로 이거 15분 가량 이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도 이거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돌다리라도 좀 나볼까 하고 그래서 돌을 좀 나르고 있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군인 동무들이 오더니 자기네가 이거 다 하갔으니까 학생들을 들이가서 공부시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들여보내고 내가 이거 가서 물어봤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인가? 그랬더니 이거 인민군대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소속이 어딘가? 좀 알자 이렇게 물어봤댔습니다. 그러니까 쑥 웃으면서 하는 말이 군사비밀입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군대 동무들이 이거 말끔히 이거 도로보수를 해주고 식사 끝내고 재창 야간 작업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군대 동무들이 정말 그 쉬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도로보수를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저희 심정이 얼마나 그 미안하고도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인민군대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던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을 평생 잊을 거지 못합니다. 물론 이 길은 이곳 피해복구 건설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기본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의 고결한 정신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는 무심히 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신흥군 피해복구 건설장에 동원된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은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건설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냇가 마을에는 내 어머니 사시는 듯 경사는 푸른다네 저 마을은 우리 마을 산마루 쳤어이는 내 아들이 있는 듯 인기는 푸른다네 젖혀서는 우리 져서 아이들이 함께 가끔 황금나라 설레이며 제 고향 풍년인 듯 병사들이 기뻐하네 명사수 꽃을 달고 훈련에서 돌아올 때 제 자식 자랑하는 듯 엄마 우리 반겨주니 우리 마을 우리 쳐서
붉은 열매들이 버기저게 달린 이 나무가 큰 열매 버리수 나무입니다. 열매가 여름에 익는다 해서 큰 열매 여름 버리수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천연 약용나무로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2 내지 2.5m 정도이고 줄기는 곧게 자라며 잔가지를 많이 칩니다. 잎은 오기어 나면서 길둥근 모양입니다. 4 내지 5월경에 이박 위에 윤푸른색의 꽃이 피고 6월 말경에 붉은색의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 한 알 질량이 2.5 내지 3g 정도입니다. 햇빛을 저하하며 가물 견딜성이 셉니다. 본식은 주로 가지 심기나 족부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와 잎, 나무 껍질을 다 약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열매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비타민 B군을 비롯해서 인체에 필요한 수십 종의 비타민이 거의 다 들어 있으며 그 량도 풍부하므로 세계적으로 종합 비타민 나무 또는 비타민 창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잎은 차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데 설사와 기침을 치료하고 나무 껍질은 지혈제로 좋다고 합니다. 큰 열매 버리수 나무는 나무 모양이 좋고 여름에 붉은 열매가 보기 좋게 달리는 것으로 해서 가정과 마을에서 관상용으로 심으면 매우 인상적이고 상쾌한 감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큰 열매 버리수 나무를 일터와 가정에서 심고 가꾼다면 우리 생활과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는 전연숙적인 일제의 제약에 찬 과거를 보여주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일제의 쇠사슬에 칭칭감겨 몸부림치던 조국당. 저 원한서린 쇠사슬이 40여 년간 우리 인민들을 옥매어 놓고 피와 땀을 짜냈던 것입니다. 금시라도 피비린내가 풍겨오고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일제가 애국자들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갖은 악행을 감행하는 데 이용했던 쇠사슬. 어찌 애국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일제가 저지른 역사에 유례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저 자료를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강점 첫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각종 포감령들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야속으로 학살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이 경찰 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나라에서 치안유지법, 조선 민사령, 조선 형사령을 비롯한 각종 포감령들을 남발하면서 죄 없는 조선 사람들을 체포, 투옥,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감옥 제도도 세웠습니다. 저놈들이 심지 통치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애국적 민주 경향들과
또 저들이 비에 거슬린다 해서 죄 없는 무관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는 짐승도 낯을 불킬 그런 야만 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학살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고 또 놈들이 설치한 감옥장들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그 처참한 신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고 또 흐르던 선열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일제야말로 잔인무도한 악귀물이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란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놓았습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고 가혹한 노예 노동을 강요하며 역사에 유례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특대형 범죄를 저질러 세계 앞에 자기의 야만성과 정신도덕적 저열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일제의 죄행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원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촌초만대를 두고 지울 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새겨주는 중앙계급교양관 쇠사슬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거든 다시는 외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으라. 우리 민족에게 피맺힌 원한을 끼친 일제의 만고 죄행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